이번에는 그 동사의 특징과 준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먼저 동사의 특징을 한번 해봅시다. 동사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자, 동사의 특징은 첫 번째, 자,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거는 앞에 뭐가 존재한다고 했죠? 주어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어가 필요해요. 이 동사라고 하는 건 어떤 행동이라던가 뭐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말인 거잖아. 그러면 누가 그런 행동을 하고 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주어가 필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얘가 동사라고 하는 거는 이 시제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지. 시제. 우리 그거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진행, 완료, 그리고 완료, 진행.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시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제라고 하는 거는 동사의 시제는 영어에서는 12가지가 있어서 12시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동사는 또 뭘 가지고 있냐면 이런 태를 가지고 있어. 그 태라고 하는 거는 뭘 가리키는 거냐?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태라는 게 존재를 했죠. 능동태, 수동태라고 하는 이런 태가 존재를 했다. 이 수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였죠? 동사의 형태를 어떻게 쓴 거?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쓴 게 이제 수동이었죠. 수동태. 이런 게 있었고, 능동수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동사는 누가 꾸며줬지? 부사가 꾸몄죠. 부사. 흔히 ly가 붙어 있는 애들. 그런 부사가 동사를 꾸밀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이 동사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구조를 결정한다. 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문장의 구조, 뼈대가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이 그거는 이제 문장 전체 구조, 뼈대를 결정한다. 뒤에 나오는 말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 뭐 목적어가 나오든, 목적격 보어가 나오든, 뭐 보어가 나오든,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든, 목적어가 두 개 있든, 막 이런 거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말들이 결정이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동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이 얘기도 했잖아요. 준동사라는 게 뭐였죠? 준동사라는 게 뭐였지? 동사의 특징은 가지고는 있지만 뭐는 아니다?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의 특징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동사의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앞에서 정리했던 이 동사의 특징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도. 자,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였죠. 원래 동사가 있었는데 이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됐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 첫 번째, 앞에 to가 붙어서 투부정사.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원래 동사였던 것이 뭐가 붙어서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된 거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원래 동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ing가 붙어서 분사가 된 거.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ed가 붙어가지고 pp의 형태. 이거는 pp 얘기했죠. 과거 분사. 그래서 이렇게 큰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준동사였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였지? 얘네들은 동사다 아니다? 아니었어. 동사가 다 아니었죠. 얘는 무슨 역할?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 얘는 동명사니까 명사의 역할. 얘는 무슨 역할? 형용사의 역할만 했었다. 그래서 동사는 아니다. 그렇지만 뭘 가지고 있다? 동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동사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도 다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으니까 이런 동사적인 속성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주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는 더 이상 동사는 아니니까 주어라고 얘기는 하진 않고 이렇게 불러요. 의미상의 주어라 불러요. 의미상 주어. 아시겠죠?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의미상의 주어 같은 것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투부정사의 예만 들어볼게요. 자, it is hard. 어렵다. 뭐 하는 게?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가주어, 진주어로 쓰인 구조고, 이렇게 얘가 이제 전체가
주어로 쓰인 거죠. 진짜 주어. 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떻다?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그런 문장인데, 자, 보세요. 이거를 내가 물어보면은 다 이렇게 대답한다. 자, 여기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어렵다는 게 누구한테 어렵다는 걸까? 영어를 누가 공부하는 게 어렵다는 걸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맨날 뭐 내가 그렇대. 내가 여기서 내가래. 내가 공부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나를 가리키는 I라던가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없죠.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떤 이 행동, 자, 이 행위, 얘도 어쨌든 행위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하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to 앞에다가 for 다음에 목적격의 형태로 써주게 되면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면 앞에다가 for me를 쓰면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내가 영어 공부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바꿔가지고 뭐 for him, 그가 영어 공부하는 게 어렵다. 그 다음에 뭐 for 그냥 사람 이름 뭐 메리라고 해볼게요. 그럼 메리가 영어 공부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고. 근데 이렇게 없으면 만약에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영어 공부하는 게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상의 주어다. 아하, 그러니까 얘가 준동사가 동사의 특징을 가져서 뭘 한다?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게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얘네도 그 뭐겠어? 시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얘네도 시제가 존재를 해. 그런데 동사처럼 많지는 않고요. 두 가지만 존재를 해요. 단순 시제, 그 다음에 완료 시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조금 되게 까다로울 수 있어. 자, 그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he seems. 다음에 이제 seem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는 구조. seem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는 것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뭐 하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이 뒤에 단순 시제, 그러니까 투부정사 예를 들었을 때 단순 시제 그 다음에 완료 시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to have been의 형태 이렇게 to have pp의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료 시제라 보시면 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to 부정사 쓰는 게 단순 시제고 그 to 안에다가 have pp가 들어가는 게 완료 시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단수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그는 seems 인 것 같대. 뭐인 것 같냐면 to be happy. 자, 그러면 언제 얘가 지금 행복한 상태처럼 보이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순간 얘 이 시제와 얘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제를 가리키는 거다. 그런데 이 자리에 to have pp의 형태가 쓰이게 되면 그랬을 때는 이 시제와 이 시제가 어떻다 다르구나. 그럼 얘가 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시점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행복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두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렇게만 일단은 정리할게요. 지금 더 세부적인 거를 지금 다루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전체 이제 의미만 판단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보고 일단 넘어갈게요. 얘는. 자, 그다음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존재하겠어요? 능동과 수동이 존재를 하겠죠. 능동과 수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동사의 형태 그냥 그대로 쓰게 되면 능동의 형태가 되는 거고 얘를 가지고서 수동의 의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to 뒤의 동사 자리에 BPP의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BPP 형태를 쓰게 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있죠. it, need 동사를 가지고 해볼게요. it, need. 근데 need는 이제 to 부정사가 뒤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거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의미야. 그런데 얘가 그 사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사물. 그러면 물건 이거 뭐 기계라고 보면 여기 이렇게 그것이 수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fix를 쓰면 안 되고 얘가 수리하는 게 아니니까 need to be fixed 이런 식으로 수동의 형태가 들어갈 수 있다. 투부정사 뒤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능동하고 수동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동사 얘가 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되었을 때 뭐 어쨌든 형용사는 어차피 부사가 꾸미니까 상관은 없고, 그런데 얘는 이렇게 명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동명사를 꾸밀 때 부사가 꾸민다. 부사가 꾸밀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부사의 수식을 봤는데, 얘도 부사의 수식을 봤는데, 이거 빼먹었구나. 부사의 수식을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하는 거야. studying. 공부하는 것. 어떻게 공부하는 것? hard.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얘는 바뀌어서 이제 명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게 동사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그래서 hard가 꾸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tudying hard is 뭐 difficult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hard 그냥 그렇게 써도 되고요. is hard, studying hard is difficult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고요. 다음 다섯 번째, 자, 문장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앞에서 우리가 동사를 얘기했을 때는 동사 뒤에 이렇게 나오는 말이 결정이 되는 거였잖아. 마찬가지예요. 얘는 동사는 더 이상 아니지만 그 뒤에 막 투부정사, 동명사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얘도 이제 구조를 결정하는데 뒤에 나오는 말이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거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I want, 나는 원해. 이게 동사죠. 그런데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였어요. I want to play 뭐 baseball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이 want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는 지금 to play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to 안에 들어가 있는 얘의 동사적 성질에 따라서 얘의 목적어가 또 베이스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동사적 성질 때문에 뒤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동사적인 특징, 그리고 그 동사의 특징에 따른 준동사의 특징 같이 정리해 주세요.